자, 지금 경찰은 김혜경 여사를 법인카드 관련해서 지금 출석을 시켜서 기소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이 법인카드 사건의 핵심은 다른 게 없어. 김혜경 여사가 그 배모 씨한테 이 법인카드를 쓰라고 지시했냐 안 했냐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생각을 다 지워봐요. 김혜경 여사가 배모 씨한테 법인카드 쓰라고 지시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언론에 가스라이팅 되신 거예요. 왜 그런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경찰은 지금 선거법 공소시효내모에 해갖고 이달 중순 안에 끝내겠다라고 이야기는 하는 거지만 사실은 애초의 계획은 이재명 당대표 안 만들기에 가까웠다. 그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혜경 여사 관련해서는 법인카드를 이용한 개인 음식값 결제 여부. 개인이 먹었는데 법인카드 썼냐 안 썼냐. 다음에 복용약 대리 처방 여부. 선거법이 금지한 타인의 음식값 계산 여부. 여기 이제 그중에 하나가 들어있는 선거법에 이 사람하고 선거에 유리할 목적으로 누군가의 뭐 그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깜짝 놀랐던 것이 경찰이 식당 등 법과 관련해서 압수수색한 곳이 122곳입니다. 122곳을 압수수색했다고. 거의 노무현 대통령 수사랑 똑같은 방식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은 자주 가던 단골 식당까지 압색할 정도. 그때는 숫자가 안 나왔지만 노무현 대통령 관련한 압수수색은 내가 봤을 때 한 200~300곳 이상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숫자가 안 나오지만. 근데 최근에 나온 게 있죠. 이재명은 법인카드 사용에 명확한 방침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법인카드를 사적 사용하는 걸 원칙적으로 금지했었다고 해요. 그 중에 일단이 나왔었잖아요. 법인카드로 사용했는데 나중에 하지 마, 그러니까 이렇게 그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왜냐하면 이 고의성 여부가 있거든요. 법인카드를 김혜경 여사가 사용하고 이거를 바꿔치기 하라고 지시한 게 아니라 평상시 때 법인카드 사용은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강조를 해 왔었다는 거예요. 근데 129군데를 압색했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건 배 씨가 그 아랫사람 있죠. 그 7급 공무원이었던 그 폭로했던 사람. 네. 드러난 것은 그 배모 씨가 김모 씨한테 지시한 내용밖에 안 드러나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법률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기사에서도 명확하게 이야기했듯이 정말 중요한 거는 지시가 있었느냐요. 지시가 있었냐. 지시가 있거나 혹은 거기에 대한 묵인이 있었냐거든요. 근데 129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카드 단말기 기록 매출 장부들 관련 장부를 확보했다고 해요. 129곳 뭐하러 압수수색했을까요? 카드 관련 기록 장부 그 장부 확인하는데 그 업소 털어야 나옵니까? 카드가? 그렇죠. 카드 회사에다가 전화 한 통하면 돼요. 얼마 어디에서 얼마 결제했는지 그거 하면 됩니다. 요즘 뭐 장부 기록하고 카드 기록이 어긋나는 경우 있죠. 그게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디 지사 하나가 8인실에서 100만 원어치 넘게 먹었다고 나왔는데 제주도 같은데. 저는 누군지 몰라요. 아무튼 동글동글하게 삽시다. 아무튼 그런 기록이 나오는 경우는 있는데 사실상 지금 이 사건처럼 뭐 국고 손실자라든지 이런 거는요. 지시감독 관계가 나와야 되는 거지. 돈을 어디에서 얼마 썼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 근데 이거를 압수수색하고 언론에다 빵빵 터트린다는 것 자체가 그냥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 이제 아까 제가 여기 가스라이팅 됐다고 설명을 했던 게 뭐 김혜경이 썼나 보네까지 인식하시면 안 되고요. 이재명 캐릭터로 보면 그러니까 김혜경 여사가 그 배모 씨한테 법인카드 나중에 개인카드 쓰고 법인카드로 바꿔치기 같은 지시를 했는지 그래서 그 배모 씨를 휴대폰을 압수해가지고 포렌식을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김혜경 여사가 배모 씨한테 그런 지시 또는 묵인을 했다는 증거가 한 가지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상태로라면 김혜경 여사 기소 못하죠. 근데 김혜경 여사에 대한 경찰 출석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민주당 당대표를 뽑는 선거 기간에 지금 이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시기는 그냥 알아서 조절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대표 선거 끝나고 해도 되는 겁니다. 아니면은 이거 대선 때부터 이야기 됐었던 건데 훨씬
이전에 끝낼 수도 있었던 것을 일부러 이 기간 동안에 하는 거예요. 그 네. 이유가 뭐겠습니까? 근데 결국에서 법카 사용 지시라든지 묵인의 증거를 찾지 못하면 처벌이 어렵다. 그럼 뭐요? 용두사미 아니요? 아니 자기네들 원하는 건 다 했죠. 예. 이미지를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대선 잠탈에 갔잖아요. 자기네들 원하는 건 다 했죠. 대선 솔직히. 때 우리 동네에 어떤 출처 없는 글자만 써진 하얀 현수막이 있었는데 법카 초밥은 누가 먹었을까 했어요. 누가 달았다는 표시도 없어요. 선거에 써먹은 거예요. 야 국민을 희롱했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모은 거 아닌가? 일식당에서 1,800만 원 넘게 쓴 사람이 그러니까 국민을 있는데. 희롱했다니까요. 근데 그런 현수막 다는 사람들 뒤져보면 안 나올까요? 저는 이거 전수조사하면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원희룡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거는 과도하게 타겟팅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0~300만 원짜리를 갖고 이걸 흔들므로써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24만 표의 차이로 진 거에는 이 법카 마지막에 터진 의혹이 상당히 작용했다고 보거든요. 엄청나게 작용했죠. 그 되게 사소한 것들이 주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완전히 깎아먹으면서 결국에는 이게 김혜경이 배모 씨한테 지시하거나 이러지 않았다면 이건 역대급 부정선거에 해당되는 거야. 어떤 면에서 보면. 경찰이 어떻게 마무리할지 모르겠는데. 아유 누군가는 공천 하나 얻겠네요. 그러니까 배모 씨는 핸드폰을 경찰한테 주고 포렌식을 시켰는데 거기에 뭐 문자든 무슨 뭐 메신저든 간에 뭐 그런 지시 내용이 사실상 증거에 없는 걸로 나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봅시다. 그러면 비교 자체가 좀 안 하고 싶은데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 의혹 김건희 등 관련해 갖고 국정조사제 했더니 국민의힘이 거부했습니다. 거부하는 거 보면 알죠. 숨기는 자 뭐다? 이건 숨기는 자가 왜 범인이죠. 국정조사를 하냐면 경찰과 검찰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죠. 국정조사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포함해가지고 야권에 있는 의원들 175명이 국정조사를 요구했어요. 원래 국정조사는 4분의 1이죠, 4분의 1. 그러니까 300명 중에 4분의 1만 서명을 하면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은 이게 거부를 했다고. 못해? 이건 이제 합의사항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숨기려는 자가 범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왜 감춥니까? 이재명 의원처럼 당당하게 다 까도 되는 거잖아요. 문제가 없으면 까야지. 못 까는 이거 거지. 까사 뭐하게요. 이거 일일이 까사 뭐해. 오약이야. 그저 정말 자기 이런- 유머를 위해서 흐름을 완전히 깨버리네. 이거 이쪽 흥분하고 있는데 저쪽이 유머를 침으로써 물타기 해버리잖아요. 아니 까사 하면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진지하게 좀 세게 몰아가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변희사 정변 구독 빼주세요. 안 되겠네요. 아니 얼마 전에도 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실에서 특정 업체에서 수천만 원을 쓴 카드 기록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이재명 의원님이나 이재명 의원님 사모님한테 들이댄 논리라면 전국에 있는 가사 다 압색해야죠. 그렇죠. 액수도 비교가 안 돼요, 사실. 아니 왜냐면 그 외교부 공관이라는 데는 항상 파티가 자주 열리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다 준비가 돼 있다고. 그릇이랑 이 세트들이. 근데 이걸 왜 또 사면서 이 난리를 치냐고요. 그것도 신세계 가사에서. 대통령 관저공사 김건희 여사 후원업체가 맡았다. 이것만으로도요. 탄핵감이라니까요. 이것만으로도요. 그 후원 업체이기도 하고 입찰 공고도 생각해 보십시오. 입찰 공고 낙찰 5일 전에 최소 5일 전에 냈어야 되는데 그날 하루 만에 다 이루어집니다. 하루가 뭡니까? 2시간 48분 맞아. 만에 낙찰이 됩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한 명 특채하는데 한 명 지원해가지고 한 명이 뽑히기도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서울로 지정한 것도 아니고 지역도 다른 곳으로 했는데 이게 말이 되는 네. 거냐고요. 존나 맞아. 공정해야죠. 에? 그러니까 공정하다는 말을 좀 하지나 말든가. 나는 윤석열 씨 이런 답 못하잖아요. 답 못한다고. 그러니까 일부 국민들은 윤석열이 되게 공정하고 깨끗한 검사인 줄 알아. 웃기고 있네. 윤석열 통장에 2천만 원 있었다고 하지 그 당시에. 자기 부인 통장에는 현찰만 50억 있었는데요. 뭐가 공정합니까? 윤석열이 검사하는 기간에 윤석열 장모는
천억 원대의 부동산을 가진 미니 신도시급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됐는데 온갖 악행을 저질러도 윤석열 장모는 수사 한 번 받지를 않았는데 이런 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딱 그거지. 엄청나게 무능한데 탐욕은 이마어마한 사람. 그리고 양두구육인 거지. 진짜 비리가 있는 자가 얼굴은 굉장히 깨끗한 척한. 대한민국 대통령이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자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뭐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거다 보시면 되는데 이거 볼 때마다 되게 화가 나요. 국민의힘이라도 김건희가 있잖아요. 깨끗하다고 생각하면 국정조사를 받으세요. 그렇죠. 그래야 김건희를 네, 위한 거지. 받는 거지. 지들 또 못 믿는 거예요. 이게 뭐가 나올지를 몰라서. 그렇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이런 관련 질문을 싹 빼고 안 받은 거 아닙니까? 너무 치사하게 표가 나죠. 근데 이번에 조선일보 보도 한번 볼게요. 기하면네. 야당 수사받는 의원만 20여 명. 이재명 기소 남일 같지 않아서 방탄에 동조했다. 조선일보 이 개새끼들은 머릿속에 똥만 차 있는 거예요. 봐봐요. 이걸 반대로 이야기해 줄게요. 검찰이 무서워서 이재명을 반대했던 것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검찰 캐비넷에 지들 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하면서 당헌 80조 개정 못하게 한 거 아니야? 이 시각이 더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당 수사받는 의원만 20명 중에 그 수사받는 의원 20명은 이재명의 방탄이라고 불렸던 선동을 하면서 당헌 80조 개정을 반대했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검찰한테 밉보일까봐 이재명을 반대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맞잖아요. 포인트가 틀렸다고. 아직 이해 못 하셨구나. 아니요. 이해했어요. 근데 뭐 조선일보가 이런 식으로 기사 쓰는 게 원데이 투데이도 아니고 전에도 말했다시피 검찰 우리나라는 행정, 입법, 사법이 분리돼 있고 사실 입법이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조직이에요. 입법은 법을 바꿀 수도 있고 법을 바꾸면서 행정을 바꿀 수도 있어요. 입법이 가장 강력한 것이고 그래서 의회 민주주의라고 하지 행정민주주의라고 아무도 안 합니다. 그리고 정치라는 행위는 법 위에 있어야 되고 때로는 법 아래에 있어야 돼요. 정치는 법보다 더 품위에 있어야 되지만 때로는 법보다 가벼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상상력이에요. 오늘까지 불법이었던 게 내일 합법이 될 수도 있는 게 정치의 영역이고 오늘까지 적법하던 게 내일은 불법이 될 수도 있는 게 정치의 영역이에요. 왜? 법을 만드는 곳이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김대중 대통령님만 하더라도 사형 선고를 받았죠. 사형수였습니다. 그 사형 선고 받아 누가 선고 내렸어요? 사법부가 내렸어요. 사법부가. 검찰이 기소하고 판사들이 판단해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 사람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게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정치라는 것이에요. 근데 단지 정치 그것도 야당의 정치인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가장 높은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 검찰이라는 정부 행정부의 아주 말단 조직 하나가 어떤 처분을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에 야당이 됐건 여당이 됐건 정치인의 가장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끌어낼 수 있는 조직, 그 규칙을 그냥 두자는 게 도대체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가 있냐고요. 그 그러니까.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야, 정변의 본 모습. 저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피가 끓어올랐어. 저렇게 하는 거예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봐도 김대중 대통령 그 모든 독재자들이 빨갱이라고 선동했잖아요. 저 사람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 적화가 된다고. 그리고 실제로 그 뒤집어 씌워가지고 처벌도 하고 감옥에도 가두고 내란 음모를 했고 사형 선고도 내리고 납치해가지고 수장시키려고도 하고. 근데 그 시각을 만들었던 자들은 누구일까요? 당시 언론이었겠죠. 그렇죠. 당시 언론이고 당시의 행정기관들이었어요. 그 언론이 그 사람을 빨갱이로 만들어 놨을 거 아니에요. 역대급으로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를 잘한 대한민국 최고의 대통령이라고 보는 게 맞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법인카드 사용 금액을 보면 이거는 80년대 같아요. 사용 금액을 그러니까 김혜경 여사가 시키고 안 시키고는 두 번째 문제고 법인카드 정변 법인카드 쓰죠.
당연하죠. 그 법인카드 정변을 검찰이 털면 위법한 거 나올 거야? 안 나옵니다. 안 나오게 생겼어. 아니 왜냐면 저는 모릅니다.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살려주세요. 나는 김혜경 여사가 법인카드를 그렇게 사용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인데 저도 당연히 확신하죠. 확신하는 네. 사람인데 반대로 그 2,300만 원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 거를 129군데 압색을 하는 나라예요. 그거는 아까 김대중 대통령한테 사형 선고 내릴 때 말도 안 되는 막 내라는모 같은 걸 뒤집어 씌워가지고 악마화 시키는 거잖아요.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대장동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반 명이 신분한테 물어볼게요. 대장동 뭐 나온 거 있습니까? 뭐 나온 거 있냐고. 곽상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네. 나쁜 이미지 씌워가지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야기한 거잖아요. 조선일보 이 새끼들이 진짜 나쁜 게 수사받는 의원 20여 명은 이재명 걔가 아니에요. 일부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야당 수사받는 의원만 20명인데 이 사람들이 이재명 기소가 남일 같지 않아서 방탄에 동조했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냐고. 이재명 이거 당헌 개정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지금 수사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 사람들 대부분 선거법 관련한 것일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 조선일보가 이런 식으로 국민을 농락하면 됩니까? 아니, 조선일보가 기소 가지고 왈가왈부 할 때가 아닐 텐데, 자기네들이 지금요. 예.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거지. 지금 그 부수 사기 조작죄 때문에 이런 기사 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도 물어볼 그렇죠. 수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우리가 조국 장관 당하는 거 봤고 노무현 대통령도 여러 번 당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지금 전쟁이 났는데 야 수문을 닫아라고 했는데 누군가가 아니야 괜찮아 수문 열어놔도 괜찮아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접자인 거예요. 그 사람이 접자라는 겁니다. 네. 지금 반대하고 있다는 사람들 지금 명단 돌잖아요. 저는 너무나도 끔찍한 게 그 중에서는 조국 장관을 피해 실드를 치던 의원들도 있어요. 뻔히 당하는 거 다 봤으면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저는 조선일보가 이런 기사를 내는 것도 민주당 안에 내통하는 사람 있고 정보 주는 사람 있다. 아니 거긴 넘어가지 말았으면 좋겠는 게 조선일보 이 기사에 보면 그 70년 동안 민주당에 계신 분 한 분 계세요. 핵심 관계자요?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민핵관. 민핵관. 그러니까 이거는 기자의 내피실 가능성이 없지. 현재 비위 혐의로 검경 수사를 받아 당헌 80조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이 20여 명이다. 그 사람들이 이재명 방탄용으로 당헌 80조를 개정하자고 했다. 앞뒤 안 맞는 이야기라고.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달라 맥락이. 자기가 이재명하고 똑같은 상황이 될까 봐 그걸 개정한 게 아니라 검찰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검찰 캐비넷에 있는 분들이 협조하는 차원에서 이재명을 공격하고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선동한 게 난 더 커 보이거든. 조선일보의 이런 거짓 선동 이건 신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언론이 아니라고. 심각하죠, 정말로. 이게 오래된 역사도 아니에요.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님만 해도 노동법 위반으로 실제 실형을 하셨었고, 문재인 대통령님도 한번 갔다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이 된 건 아니었고, 아니 구속이 된 거였죠. 그 시위 현장에서. 실형을 받진 않으셨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야당의 주요 굵직굵직한 정치인 중에 사법 처리 안 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솔직히 유시민 이사장님도 마찬가지고, 김경수 뭐 웬만큼 유명한 사람들 중에 다 그래요. 그게 왜 그래요? 현재 있는 법과 제도라는 게 불분명 맞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로 만들어가자는 그 외침 속에서 현재의 법을 어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치에 재단을 해서 정치적으로 재단하는 과정에서 너는 법을 어긴 적이 있고 그것 때문에 기소가 됐으니까 너는 정치인을 하면 안 된다는 이 논리는 세상 바꾸지 말자는 겁니다. 훌륭해. 어쨌든 간에 이게 우리는 거 있잖아요. 다른 게 내가 항상 말하는 말 중에 하나잖아요. 윤석열이 대통령 나와서 공정하다는 소리 들으려면 김건희 감옥 보내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윤석열을 누가 욕하겠어요. 김건희 관련한 건 다 털어버리고 티끌만한 거 법인카드 2,300만 원 때문에 129군데 압색하고 거기에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국회의원들은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호도하고 이재명 때문에 개정 논의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인카드 관련해서 김혜경 여사가 배모 씨한테 뭘 지시하거나 묵인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 아직까지 안 나왔다고. 포렌식까지 했으면 지웠더라도 대부분 나올 거 아니에요. 배모 씨 핸드폰에 들어있던 게. 있잖아. 소고기를 사가지고
개인 카드로 산 뒤에 나중에 법인 카드로 받고 음.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안 나온다니까. 내가 저번에 다시 한 번 말씀드렸어요. KBS 단독이었을 때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소고기를 사 백모 씨가. 그래가지고 지시했던 그 김모한테 가격표를 떼서 갖고 오라 그래. 그리고 나서 그거를 그저 공관 거기다가 갖다 주는 과정이 있는데 왜 가격표를 뗐을까? 여사님, 제가 소고기 좀 샀는데요. 이게 물건이 물이 참 좋아서 드셔보세요 했다면 가격표 같은 게 김혜경이 알았다면 가격표를 띌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KBS 당시 기자들이 그런 고민을 했어야지. 왜 이걸 떼라고 했을까에 포인트가 맞춰줘야 되는 거잖아요. 배모는 김혜경 여사한테 지시를 받았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가 아직 안 나왔다고. 언젠간 그게 그 많은 휴대폰에 그런 게 안 남아 있겠어요. 그걸 지시했다면? 전화가 왔는데 못 받을 상황이 됐어. 그럼 문자가 가. 사모님이 그거 처리 어떻게 할까라고 했다고 쳐. 아, 그거 법인카드로 바꾸어? 라는 문자라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없단 말이야. 안 나오니까 나올 때까지 푸닥거리 하는 겁니다. 네, 생각해보세요. 대리 처방 논란만 해도 대리 처방 논란 딱 나오자마자 우리 새나라에서 한번 다뤘잖아요. 그때 조용하다가 다시 나와.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코멘트 단 건 새날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이런 처방이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다루질 않아. 갑자기 뉴스에 막 나오더니 딱 이야기한 다음에 조용하다가 이제 또 다시 살금살금 나와요. 왜냐면 뒤지면 안 될 것 같거든. 사람들이 알면 안 돼. 그냥 조용해. 그러다가 이제 129군데 압수수색 했다는 이야기만 해요. 근데 129군데 압수수색이 얼마나 웃긴 이야기인지 아무도 이야기 안 해요. 이게 우리나라 언론의 현 주소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오히려 어떻게 살았는지 보이지 않아요? 대장동을 지금까지도 그렇게 털었는데 안 나와. 만약에 지금 그러니까 검찰이 하는 걸로 이재명 연관성이 있다면은 어떻게든지 단독이 나왔겠지. 어떤 의사발로. 그쵸. 못 나오잖아요. 어떻게든 나왔죠. 분명히. 그래서 그 단독이 뭐냐면 이재명 성남시장 때 이재명 결재. 단독. 성남시장 이재명이 결재라면 누가 결재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언론몰이 해가지고 그냥 검찰이 기소 때리고 이렇게 가면은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제 속보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엄청난 속보가 들어왔네요. 윤석열 복지부의 감염병 대응 정치 방역에서 과학 방역으로 전환하라. 아 이거 오늘 속보예요? 오늘 속보예요. 원래 과학 방역 한다며. 하고 있었잖아. 왜 또 다시 과학 방역해? 아 네, 오늘 지금- 해동됐네. 또 오늘 해동됐어. 정치 방역을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단어를 악마화 해버리니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정치 방역, 과학 방역이 무슨 뭐예요 이게 도대체 뭔지 짜증나. 알겠어요? 아니 웃기잖아 윤석열. 과학 방역으로 전환하라. 자 이거 보면서 안철수 이럴 거 아니야. 아유 지랄이 풍년이세 진짜.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빨리 진짜 인선을 장관이나 하고 빨리 뽑아. 성렬이 형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과학 방역. 아 짜증나 죽겠네. 우리 방송 봤다면 이런 말 못 할 거 아니야. 니들이 지금 정치 방역하고 있는 거야. 세계 100만 명당 세계 1위. 참. 아유 덜 떨어지는 인간 진짜. 과학 방역 하고 있다고 그 지랄을 했는데 그럼 질병청장은 뭐냐? 안철수는 뭐야? 안 했다. 경질. 비도 오고 벌써 한잔 하셨나? 진짜 매우 쳐라. 그 복지부 그 업무 보고 받은 거 아니에요? 복지 장관도 없는데 업무 보고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또 혼자 70% 이야기했을 거야. 정치 방역이라는 게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지금부터 과학 방역을 하자 뭐 이렇게. 두 번 다시는 이런 못된 짓 하지 않겠습니다. 나 따라하는 거 하나만 해. 두 번 다시는 이런 못된 짓 하지 않겠습니다. 헐싸? 참 진짜 웃긴다. 윤석열 진짜 웃기지 않아요? 골 때리는 인간이네.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학생들이 졸업할 시간대쯤 되면은 이제 구직하는 앱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거지. 이 아오리 사과는 나중에 빨개지나? 아유 하는 거 보니 정말 내년에도 만날 수 있을까? 이 뇌구조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정밀한 그 분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해부가 필요해 보입니다. 나중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거세요. 정밀 해부. 뇌구조를 해부라뇨. 나중에. 되게 시급하게 쫙. 그럼 각각 정치를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그 다음에요? 참.
네. 여기까지 합시다. 예. 사람 재밌어 죽네. 구독 좀 해주세요. 재밌으면. 구독자가 지금 14명 남았다 그랬잖아. 그 후에 구독한 사람이 딱 3명밖에 안 해. 아직도 10명이 더 남았어. 11명. 66만 명 같이 채우고 갑시다. 60만 도와주세요. 진짜로 다음 주부터는 구독 안 하시면은 채팅창에 글을 못 써요. 뭐 예를 들면 윤석열 싫어하시는 분 1번 치라 그러면 못 치는 거예요, 자. 구독도 안 해주고. 여기까지 1부 마치고.